인권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니고 흉악범들 조두순이나 고유정 같은 그런 케이스는 그런 사형 제도가 적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치안 부분에 있어서 사형 제도의 찬성과 반대를 논하면 저는 점차적인 찬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장의 사형 제도를 찬성보다는 저는 점차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찬성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치안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요즘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봤을 때는 가해자의 인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피해자의 인권을 조금 더 중요하게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집행을 하지 않고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사형제 폐지는 약간의 중립이지만 반대의 입장입니다. 그 죄를 저지른 대가에 대해 마땅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형제를 부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 폐지를 정부에 재차 권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위는 이미 지난해 사형 집행을 중지하고 사형제 폐지 절차를 마련하는 국제규약에 가입하라고 정부에 권고한 바 있는데요.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다시 권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하지만 최근 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고유정 사건과 같은 흉악 범죄를 바라보는 국민의 법 감정은 인권위와 판단과는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 토론에서는 사형제 폐지 찬반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20년 넘게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인권 존중의 흐름에 따라 사형제를 폐지하는 국제규약에 가입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과 흉악 범죄를 막기 위해 사형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여러분은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도 문자로 아침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오늘도 의견과 함께 투표도 가능합니다. 사형제를 찬성하시는 분들은 찬성,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라고 보내주시면 투표를 집계해서 결과도 함께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에 참여해주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상겸 교수, 법무법인 하나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사형제 폐지 논란이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다시 한번 좀 수면 위로 올라온 건 이제 인권위의 권고 때문인 거 말이죠. 그런데 인권위가 이렇게 사형제를 정부에다가 폐지하자라고 권고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사형제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국가가 사형제를 실질적으로 폐지를 해서 106개국 정도가 실질적으로 이제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어떤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 인권 존중이라든지 또 실질적인 어떤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가장 직접적으로는 말이죠. 1996년과 2010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합헌 판결이 있었죠. 그런데 올해 2월에 다시 이제 헌법재판소에 우연 제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그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심리 중이고 내년쯤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과 결부돼 있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지금쯤이면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유권규약 제2 선택의정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가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1년에 사형 선고가 한 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는 사형이 사실은 폐지된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1997년 이후로 사형을 집행 안 하고 있다는 것도 있지만 선고도 거의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사형제도의 실효성도 없는데 이것을 놔둬서 어떻게 보면은 세계적으로 인권적으로 좀 후진국이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탈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에서 이 사형제도의 폐지를 또 얘기한 것으로 봅니다. 김상겸 교수님께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사형제 폐지를 정부에 권고한 배경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인권위원회 역할은 인권을 보장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사형제가 결국은 아무리 살인범이나 사형 선고를 받은 범죄인이라더라도 생명을 빼앗는 것은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권위에서는 지속적으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었고요.
2004년도 인권위가 그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심층적으로 이제 직업별로 했었는데 그때 인권위에서는 이제 사실 사형제 폐지가 올바르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국민 여론은 60%에서 80%가 그러니까 직업에 따라서 80-90% 특히 이제 이 형사사법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한 80% 이상이 사형제 폐지해서 안 된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사형제 폐지에 대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오면서 이제 사실은 사형제가 실제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뭐 무용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국제 규약에 가입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더 낫겠다. 이래서 아마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강 변호사님께서는 사형제를 좀 폐지하자. 그리고 또 김 교수님께서는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신 건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포인트 중 하나는 이 사형제와 흉악범죄와의 예방 차원에서 네. 사형제가 있음으로써 흉악범죄가 좀 예방될 수 있다. 네.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상관관계가 있냐 없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변호사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위하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일반 예방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사형제가 존재함으로써 흉악범죄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왔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조사를 해봤더니 반드시 그렇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령 미국에서도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주하고 네. 존재하지 않는 주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더니 사실은 거의 차이가 없었고요. 네. 오히려 사형제도가 있는 주에서 더 흉악범죄가 많았다 이런 통계가 나온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한 23년에 걸쳐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만 명당 살인율이 1975년에는 3.09%였는데 사형제를 없앴습니다, 이제. 네. 그리고 나서 2003년에 1.73%로 40%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형제도를 없앴는데도 흉악범죄가 감소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흉악범죄하고 사형제도하고 관계가 없다는 증거도 없지만 네. 오히려 반대로 사형제도 존재함으로써 사형을 시킴으로써 흉악범죄가 줄어든다는 증거도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유엔에서도 2007년에 발표한 거에 의하면 어쨌든 사형제도하고 그다음에 흉악범죄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또 이렇게 발표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흉악범죄가 사형제도가 존재함으로써 줄어든다. 그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사형제도가 흉악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어떤 반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논란이 많습니다만 뭐 국가마다 그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뭐라고 이리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997년에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나서 네. 실질적으로 이제 정부에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었거든요. 1998년 이후부터 사실은 흉악범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건 사실이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연쇄살인범이든지 살인범들은 자기가 살인을 저지르더라도 결국 자기 목숨은 보장될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사형이라는 형벌은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형벌이고요. 네. 그 위화력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뭐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기 목숨을 담보해가지고 살인을 저지를 때 뭐 자기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타인의 목숨을 빼앗는 건 아니고요. 예. 충동이라든지 아니면 고의에 의해 살인을 저지르는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범죄를 예방할 때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뺐으면 너 생명도 결국은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점에서 의미는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네.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당장 사형제를 폐지하게 되면은 대체 형벌도 지금 구축이 안 된 상황에서 너무 준비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얘기는 뭐 귀담아 들을 만한데요. 그러면은 반대로 말이죠. 대체 형벌이 없기 때문에 사형제를 폐지하면 안 되는 것이냐? 그거는 반드시 논리 필연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범죄의 예방과 처벌 대신에 교화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재범의 방지라고 하는 어떤 큰 틀에서 우리가 본다면 국가가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처벌을 통해서 반드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가석방 없는 그런 종신제니 또는 뭐 감형 없는 종신제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기 때문에 사형제를 폐지하지 못한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형제를 폐지하면서 동시에 추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사형제를 먼저 폐지하고 그것을 바로 도입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 말이죠. 그런 어떤
다른 대체 형벌이 없기 때문에 사형제를 폐지하지 못한다는 말은 사형제를 폐지하지 않는 논거로 사용돼 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런 논거로 사용하는 것은 국가가 그렇게 핑계댈 일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뭐 사형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사형제가 굳이 필요하냐라는 얘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사형에 관한 규정들이 많이 축소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뭐 형사 관련 법률들을 개정하면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형벌 조항을 많이 축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법에는 이제 사형이라는 형벌의 종류가 명문으로 규정돼 있다 보니까 필요한 경우 이제 언제든지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습니다.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2번이나 이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은 결정적인 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10조 4항을 보면 말이죠. 그 비상계엄 때 단심으로 할 수 있는데 사형을 선고했을 때는 단심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이제 2심은 해야 된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최고 규범인 헌법에 사형이라는 형벌을 간접적이지만은 인정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하고 달리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법률로 사형을 폐지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결국은 헌법의 내용을 법률로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헌법의 최고 규범성이 깨져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헌법 질서가 무너지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형을 차라리 집행 안 하든지 형벌 규정에서 사형을 아예 폐지하다든가 이 개정을 하면 모르겠는데 사형 폐지 법률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위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들도 문자로 많은 참여해주고 계시니까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7059님은 사형제 유지만 할 게 아니라 사형 집행을 해야 합니다라고 또 올려주셨고요. 그밖에 6847님 사형제는 예방 차원이 아니라 흉악범은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또 0347님도 사형제 부활시켜야 한다라고 했고 또 4865님도 찬성, 피해자 인권이 더 중요해요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6272님 사형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흉악범들 경각심이 필요하다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일단 문자 참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사형제 찬성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변호사님, 감형이라든지 뭐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같은 뭔가 대체 형벌이 마련된 이후에 좀 사형제 폐지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충분히 있거든요. 예, 그 주장도 뭐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지금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가 들어가 있지만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형제가 그렇기 때문에 사형제를 폐지한다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지 그것을 헌법재판소에 맡겨놓고 그것을 위헌으로 간다는 것은 헌법 질서에 훼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건 교수님에게 동의하고요. 다만 지금 절대적 종신형제, 뭐 상대적 종신형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한편에서는 사형제를 없앤다 하더라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한다면 그건 사형제보다도 더 가혹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사형제를 없애는 마당에 또 종신형이 없다는 것은 그건 또 균형이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사형제도의 존재라든지 절대적 종신형도의 존재도 중요하지만은 과연 실효성이라는 측면을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국가가 이 피해자들을 그리고 이 가해자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피해자한테 주게 하는 이런 제도도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사형제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어요. 그럼 뭐와 똑같으냐면 사형제들은 존재하되 집행을 안 하면 사형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한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이 사형수들은 미결수거든요. 기결수가 아니라 미결수입니다. 미결수 신분으로서 계속해서 이거는 수용생활을 한다면 미결수에 주어지는 또 특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의 집행유예를 할 바에는 이 사형제를 없애고 완전히 다른 어떤 이런 종신형이라든지 이걸 함으로써 기결수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해야만 이 형벌에 위화력이 있고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결수한테는 또 특혜가 있군요. 뭐 특혜라면 특혜인데 뭐 예를 들어서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징역형은 노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형수는 집행이 안 된 미결수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사형수들이 오히려 거기서 일종의 뭐 하나의 특혜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또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게 또 다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어차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집행을 안 할 바에는 사형제도를 없애고 사형에 버금가는 그런 어떤 형벌로서 집행을 해야만 그 사형수들에게 그만큼 고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사형제 폐지를 두고 할 때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이제 흉악 범죄를 저지른 이제 범죄인일 텐데 그들은 상대방의 목숨을 앗아가고 또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게 맞냐에 대한 얘기는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예. 과연 범죄인의 인권을 보존을 해줘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렇죠. 뭐 어찌됐건 우리가 범죄 혐의자라든지 또 사형수라 하더라도 그 자체 인간으로서의 어떤 인권은 보장을 받아야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결국은 이제 이 형벌이라는 게 응보형이기 때문에 응보형으로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그만한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 결국은 살인이라든지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결국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으니까 그건 회복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범죄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결국은 너도 회복할 수 없는 살인죄에 대한 그 사형을 집행함으로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형벌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게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지탱해온 어떤 형벌의 어떤 기본적인 그 이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인류 사회가 발전하면서 결국은 어떤 생명도 존중돼야 되고 보장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사형제 폐지가 논의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사형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생명권에 대한 보장 문제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조금 전에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형벌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결정해서 이 사형에 대체할 수 있는 형벌을 과연 도입할 수 있냐는 데인데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절대적 종신형이라는 건 사실은 유럽에서 몇 개 국가가 채택을 했었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평생 동안 가석방도 없고 감형도 없이 교도소에 수감돼 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이제 거의 사망할 때까지 거기에 교도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신체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실 가석방 제도가 도입된 상대적 종신형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체 형벌을 결정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형 제도를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집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집행을 안 하는 가운데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 아니라 사형이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사형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헌법에 사형이라는 것을 간접적이지만 인정을 하고 있는 형벌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형 집행을 안 함으로써 사형 폐지와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구태여 꼭 그것을 문제 삼다가 보면은 법 질서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니까 차라리 뭐 헌법 개정이나 어떤 다른 계기가 있을 때까지는 그대로 내버려 두자.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사형제 유지가 아니라 사형제 집행 여부가 좀 중요한 쟁점일 것 같은데 그럼 최근 한 사건과 관련해서 좀 입장을 들어볼게요. 고유정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사실 국민의 법감정은 바로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라거든요. 그렇죠. 국민의 법감정은 오히려 사형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쪽이 더 올라갔어요, 과거보다. 근래 이제 최근에 또 흉악범죄가 많이 일어나면서 말이죠. 그중에 뭐 고유정 사건도 그런 것들인데요. 국민이 약 80% 정도가 오히려 사형제를 유지하는 쪽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뿐만이 아니라 집행을 해야 된다. 집행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굉장히 좀 사형제에 대한 찬성 빈도가 강한데요.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물론 이제 고유정을 해친 그 가해자도 잘못이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거든요. 그럼 범죄를 예방하고 또 그 범죄를 교화시키고 촘촘하게 경찰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국가의 의무인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사형을 시킨다면 국가가 오히려 또 폭력으로 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형제를 폐지함으로써 인권 존중 사상, 생명 존중 사상을 고취시키고 국민들 사이에 그리고 민주주의 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거꾸로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그런 범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그렇게 흉악범죄가 일어났다 해서 사형을 시킨다 해서 과연 그렇게 흉악범죄가 줄어들 수 있을까. 그건 오히려 다른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지금 계속 토론하는 동안 여러분들의 문자를 받았는데요. 몇 개 좀 소개해드리고 마지막 그 투표 결과도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235님,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라고 해서 가해자 인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인권위를 향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끝자리 0124님, 극악 무도하며 잔인한 범죄나 비인간적인 죄질은 반드시 사형이 필요합니다. 5458님, 사형 집행 적극 추천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9195님은 무기징역 범죄자를 국민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건 아니죠. 사형제도 있어야 극악범죄 경각심을 알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희 지금 문자로 여러분들의 의견 투표로 받았는데요. 네, 지금까지 집계된 결과는 이제 사형제를 유지해야 된다가 74%고요. 폐지를 해야 된다가 26%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아마 대다수의 분들은 지금 요즘에 워낙 또 심각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사형제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강신업 변호사, 김상겸 교수와 토론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